대변인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퇴원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최상병 특검팀 오늘 사무실 공사 완료됐고 뭐 이런 기사도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달 2일에 현판식 연다고 지금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렇다면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이제 남편이 윤 전 대통령 측처럼 좀 수사에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한번 입장 짧게 밝혀주시고 주제 넘어가죠. 예, 그래서 뭐 입원을 한 것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예전에 밝혔잖아요. 측근이 이제 그러니까 억측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야 특검이 출범을 하는데 입원을 할 거였으면은 이번 주 정도에 하는 것이 차라리 맞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다가 퇴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전하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을 했다라고 봐야 하고 그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 퇴원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우울증 환자가 왜 휠체어를 타는 거죠? 우울증 환자 휠체어를 탄다는 거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신체에 불편이 있거나 그런 큰 다치 있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안에서 무슨 이동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타는 거잖아요. 우울증 환자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렸을 때 있잖아요. 휠체어를 탁 걷어치면서 일어서서 잘 갑니다. 이게 지금 여러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과일 먹으면서 누워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리고 사실은 그런 우울증을 계기로 있잖아요. 지금 서울 나선병 그 병원을 저도 30몇 년 동안 거기서 저희 어머니 장례도 치르고 뭐 수많은 일을 했는데요. 우울증으로 거기 그렇게 입원할 수 있다? 지금 요즘 의료 상황 아시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니 그걸로 인해서 입원했다. 저는 분명하게 이 회피하기 위한 꾀병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부축받으면서 갔어야 됐는데 나중에 턱 일어나서 나가가지고는 휠체어까지 차면서 잘 걸어가잖아요. 이게 국민들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오늘 그런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만일 그랬다. 검찰한테 있잖아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김건희 씨가 빨리 저는 특검에도 출석해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지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수많은 나라를 나락으로 망가뜨린 명품공화국, 주술공화국 또 인사 뇌물 받고 무수한 일을 벌렸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최소한도 양심에 정말 국민들께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부부가 저는 부창부수다. 두 사람이 너무 뻔뻔하니까 우리 보수를 저는 뭐 진보적인 분들도 저를 좋아하지만 보수 중에서 저를 보수 성향의 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저한테 연락해 오세요.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보수를 다 괴멸시킨다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의 진보 보수가 좋은 경쟁하면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꼭 좀 특검에 출석해서 진실로 규명되고 그리고 잘못한 거 처벌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진행자지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지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같은 거에 이제 왜 휠체어를 타냐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냥 우울증이 아니고 이제 기운이 없어도 병원에서 이제 휠체어를 이제 이동을 하게끔 이제 도와주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게 약이 굉장히 이제 호르몬을 좀 이제 많이 이제 작용하는 약이라서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뭐 깨병이다 아니다라는 거에서 저는 이제 좀 첨언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뭐 사실 김건희 여사를 좀 지나치게 악마화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고 왜 안 믿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권이 3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보수층 인사들이 또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뭐 그런 감정들은 사실 민주당보다 저희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별개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개인이 정확히는 검찰총장 때부터니까 거의 근 5년 가까이 그렇게 무수한 공세, 심지어는 접대부라고 하는 공세까지 휘말리게 되면서 근저에는 이제 당과도 갈등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문자 일십 사건 등 여러 가지 풍파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 많은 풍파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건 전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부정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제 인도가 없는 정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도 거의 대외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외 활동 의지가 없다, 아까 무기력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좀 지병은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우울증으로 입원 권유를 받은 것도 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진이 판단을 한 건데 이제 그것을 꾀병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우리가 조금 그런 정도의 좀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견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회피 목적이었으면 애초에 이번 주쯤에 입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특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선제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미 퇴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더 길게 입원하려고 그랬는데 네. 국민적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퇴원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16가지입니다. 특검보 4명이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지금 추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여성이라면 또 더군다나 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있잖아요. 선거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해서 명품 받고 뭐 디올 받았다가 뭐 샤넬 받았다 온갖 것 그러면서 인사에 개입했던 것들 명확하게 제가 직접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했던 모든 게 그 무속과 대한민국을 정말 국제사회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다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본인이 개입하고 본인이 뇌물 받고 본인이 인사 개입하고 본인이 선거 개입하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단은 본인이 참여하고 반성하고 한 번이라도 지금 국민들께 눈물 흘리면서 용서 빈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남편 대통령 만들려고 한 번 그때 울먹인 적이 있잖아요. 선거 전에. 그거 말고는 이 일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집에서 이렇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먹는 모습 보여줬지만 국민들께 한 번도 참여하거나 반성하거나 입장 낸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